자, 그러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 보조국사 스님의 이제 약전을 보고 있는데, 그 보조국사 스님뿐만 아니고 모든 깨달은 사람은 두 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거의 대부분의 모든,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이 두 번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두면 여러분도 도움이 되겠죠. 말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 책에 지금 보조국사께서 두 번 깨달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깨닫느냐. 지금 1심 2문을 잠깐 복습하면, 첫 번째 시간에 1심 2문에서 한 개 마음인데 본질은 진여고 현상은 생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소화하시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사느냐면 본질을 모르고 현상에서만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현상에서만 산다. 그러면 동의되나요? 예. 모든 다른 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공부의 시작은 현상만 보고 사는 사람,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하면 무학대사는 돼지 눈이라고 했어요. 현상만 보는 것을 돼지 눈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상에서 살던 사람이 본질을 한번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으면 부처 눈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그러니까 돼지 눈에서 본 세계는 돼지 세계고 현상계예요. 이거는 갈등의 세계예요. 본질을 모르면 현상은 파편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다, 남이다, 이렇게 전부 다 크다, 작다, 상대 세계. 이게 이제 돼지 세계인데, 여기서 살다가 처음에 깨닫는다는 것은 이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본질이 뭐냐? 지금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눈앞에 여기가 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겹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이겹살. 눈앞에 여기가 이겹살. 본질과 현상. 그러면 지금 보통 사람은 현상밖에 못 본다. 그러면 이제 본질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질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이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은 본질이에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있는 것은 눈앞에 이것밖에 없다. 이 현실밖에 없다. 이 현실이 두 겹살인데, 하나는 보여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보는 것은 본질이에요. 근데 현상은 변하지요. 여기 보다가 이래 보면 변하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눈만 감아도 바로 현상이 변했잖아요. 근데 눈을 떠서 볼 때도 보는 놈은 그대로, 보는 놈이 있는데, 눈을 감으면,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보는 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눈 감은 껌껌한 걸 보죠. 다시 말하면 눈꺼풀을 보죠.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니죠. 보는 놈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진짜 간단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눈 뜨시면. 옛날에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 이렇게 했거든요. 보이십니까? 네? 보이십니까? 네. 보는 놈이 있지요? 네. 지금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십니까? 네. 지금은. 그러면 현상은 변했지요. 네. 손가락은 지금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손가락을 보는 여러분의 본질은,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이 있는 걸 보고, 없으면 없는 걸 본다 이거예요. 보는 놈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현상은 변하고 본질은 안 변한다. 간단한 거라고요. 소리가, 듣는 놈이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듣지요. 소리 없으면 침묵을 들어. 지금 이해되세요? 현상이 사라졌다고 본질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상은 생멸하는 것이 법칙이에요. 본질은 불생,
불멸이야. 지금 멀쩡하게 제 말을 들으시고 저를 보시고 또 여러분 손에 촉감 있죠? 지금 보세요. 견, 본다. 문, 듣는다. 각, 각은 촉각, 촉각, 감각. 지금 감각 있죠? 견문, 각, 지, 안다.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할 때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깨닫는 게 아니고 촉각을 느끼고 해요. 느끼고. 느낀다. 그러니까 촉각할 때 각이에요. 이걸 스님들이 우리들의 작용을 요 본질이 작용을 네 가지로 압축한 거예요. 본질의 작용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촉각을 하고 미각, 촉각 있죠. 각, 느끼고 그리고 알잖아요. 보면 보고 알고 들으면 알고 만지면 촉각을 알고 따라하세요. 견, 문, 각, 지 이게 작용이에요. 작용. 본질의 작용. 그러면 이 견문각지를 하는 것은 본질이고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보고 알고 하지요. 그거는 현상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지금 믿음이 요만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크다면 지금 보세요. 이 순간 이렇게 살아서 견문각지하는 이 생명, 제가 지금 생명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적어도 나는 누구냐 할 때 뭐 김아무개다, 뭐 남자다, 여자다, 인간이다, 부분이에요. 보다 가까운 답은 생명인 거예요. 그럼 생명이 여러분 나는 생명이다 이 말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나는 생명이다. 보편적이지 않나요? 생명으로 다 평등한 거예요. 우리가 현상에서는 자유, 현상은 차별이에요. 여러분 현상에는 같은 것이 없어. 쌍둥이도 달라. 지금 당장 나가서 나뭇잎 보세요. 같은 나무에서 그 많은 나뭇잎이 나는데 같은 놈이 한 놈도 없어. 현상은 다른 거예요. 원래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모든 나뭇잎이 지금 한 개 같은 재료로 되어 있다. 평등이다. 이 재료가 뭐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생명이에요. 아미타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 무량수 하잖아요. 수가 목숨 수잖아요. 무량은 양을 잴 수가 없는, 수는 목숨 수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잴 수 없는 무한한 생명, 이게 무량수 불, 이걸 인도 말로는 아미타 불. 그러면 그 무량수 불이 나의 본질도 무량수고 여러분의 본질도 무량수고 언행나무 잎의 본질도 무량수고, 알고 보면 이 세계가 전체가 다 한 개의 생명 덩어리다 이거죠. 온 생명이다 이거예요. 온 생명 안에 낫 생명들이 있어. 낫 생명들의 현상은 다 달라요. 근데 모든 낫 생명들의 본질은 온 생명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생명을 하나라 하고 낫 생명은 일체라 그래요. 그러면 일체 즉 일 즉 일체, 다 즉 일. 그러니까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다.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우리가 반자성에서 말하는 색이에요. 모양, 빛깔, 모양. 현상을 대표해서 색이라 그래. 그리고 본질을 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색만 알고 살다가 공을 한번 깨닫는다 이거예요. 본질을 한번 깨닫는다. 본질은 뭐냐? 지금 이렇게 깨어가지고 멀쩡하게 깨었죠, 여러분. 멀쩡하게 지금 보세요. 못 깨닫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본질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착각인 거예요. 지금 못 깨닫는 이유,
딱 깨놓고 말하면 본질은 특별한 것일 거라서 우리들은 못 깨닫고 뭐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거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걸 깨준 게 부처님이고 역대 조사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애석하게도 문제는 이것이 안 보여. 안 보여서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만 알고 살다가 공을 한번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현상만 보고 살다가 본질을 한번 깨닫는다. 이게 첫 번째 초견성. 보조국사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질의 이름이 뭐냐? 자성진여. 자성진여. 진여자성. 보세요. 이 보조국사께서 육조당경을 보다가 진여자성이 본질입니다. 본질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은 현상입니다. 항상 본질이 현상을 일으킵니다.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라서 육건이 우리 여섯 감각기관 아니 빛을 신이가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하지만 재밌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본질은 현상인 만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리고 진성이 이 본질이 항상 자제한다. 현상은 진흙이고 본질은 연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지금 안녕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저한테 지금 인상이 찍혔지요? 맞습니까? 저의 본질이 보는 것이 안녕 선생님한테서 물들면 요 모양을 가지고 지금 구정 둘 다 외자들이네. 구정 선생님을 보면 이게 겹쳐요, 안 겹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앞에 여기를 보다가 창문 있죠? 창문을 보시다가 이 칠판을 보면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아니 겹쳐요, 안 겹쳐요? 왜 국민 초등학생들인가? 아니 둘을 같이 보는 게 이쪽만 보시다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 창문이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 까닭은 청정해서 안 보인다 이거예요. 바로 지워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찰나생멸.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찰나간이에요.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이걸 보면 바로 사라지고 얘가 또 찰나 생멸하고, 그리고 저를 보시면 제가 찰나 생멸하고, 눈 감으면 또 찰나 생멸하고, 까만 게 눈꺼풀이 눈 감으면 빛이 안 통하니까 검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까만 것도 아니죠. 가만히 보면 뭔가 약간 빛이 있어서 뒷부여를 하잖아요. 보는 놈은 보이는 것에 물들지 않는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변하는 것은 생멸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성을 청정심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 중에서 청정한 마음, 본질인 거예요. 자성 청정심.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말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생멸과 진여. 진짜라서 항상 같은 거. 뭐가 같으냐? 지금 보는 놈은 항상 같고 보여지는 것은 매번 바뀌어요. 그 보여지는 것에는 물질, 소리,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가 감지되잖아요. 생각, 바나나 노란 거 이거. 장미 이렇게 되잖아요. 감정, 우울해지면 우울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감각되는 것들 모두 모양이 있다 이거예요. 상이 있다. 상. 현상을 모양 상자로 쓰고 본질은 성품 성자를 써요. 항상 성상이 세트야. 일반인이 상만 보고 살다가 보조국사가 상 속에서 살다가 이 말을 딱 듣고 이 말을 보는 순간 진여자성은 물들지 않는다는 이 말에서
알아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챘는가 보는 자기를. 이거는 안 변하는 것을. 이걸 알아챘다 이거예요. 지금 소리도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듣고요. 소리 사라지면 침묵을, 이걸 듣는 건 아니지만 침묵을 감지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말 끝에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조교사회 앞에 연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잠깐 다녀왔는데, 여러분 미의 기준이 보세요. 미의 기준 보세요. 미의 기준이 현상밖에 모르면요. 현상밖에 모르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상이 구현되어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는, 여러분 현실은 상대세계라서 미운 게 있고 이쁜 게 있어요. 그럼 아름다움은 미운 것이 아닌 이쁜 것이 아름답죠. 그러면 이 이쁜 것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미의 기준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걸 이상이라고, 아이디얼하다, 이상적이다 그러잖아요. 이걸 이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현상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한다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이해되세요? 그리스 미술의 본질이 이런 이상을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에서는 여러분, 선은 좀 더 차원이 높아가지고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내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이 현상과 본질이라는 건 알아채시잖아요. 공부 한 번 더 넘으면, 공부 여기서 한 번 더 넘으면 이것이 나의 입장에서 확장돼요. 가슴이 열리고 확장되면 이 지금 알아채는 이 본심은 모양이 없어서 크기를 어디까지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지금 깨어있는 이 생명체, 나의 생명의 본질이 몸 안에만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넓다고요. 또 다른 말로 나의 의식이 몸 안에만 있어요? 의식이 크다고요. 몸 안에만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있느냐,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넓어지면 이 전체가 다 한 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의식이지 그냥 물리학적인 맹탕 허무 공간은 아니에요. 이 전부가 다 의식으로 꽉 차 있는, 이 자체가 지금 부처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이 한 물건이 있는 따라 나타난 현상들은 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모양은 다 달라요. 근데 본질은 같은 이 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모양을 이상으로 해서 찾지 않아요. 이게 깨달음이 오면 모양은 역설적으로 너무 완벽하면 이게 실증나. 예. 너무 균형이 딱 잡혀서 완벽하면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좀 실증나. 피천덕의 청자연적에는 한쪽을 약간 이렇게, 우리 청자연적은 이 완벽을 싫어하는 게 우리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나요? 현실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현상은 불완전한 채로 현상이고, 근데 불완전한 그대로 본질은 완벽해요. 지금 이제 우리 안목이 트이면 현상에서 어리석게 완벽함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완벽하니까, 모든 것이 이미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모양으로 그 자체로 완벽한 본질이다. 지금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입체적으로 돼요. 우리의 안목이 입체적으로 되어서, 입체란 건 뭐예요? 이겹살. 본질과 현상을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현상은 불완전한데
있는 그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저 조계사를 보면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거면 인간이 조작해가지고 조잡하게 뭔가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양이 오히려 꼴불견이 되고, 그냥 툭, 우리 보세요. 우리 아름다움은 툭툭 던져놓는 것 같은데 모자란 그대로 완벽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이 높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조계사를 보고, 그러니까 조계사는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조작한 건 딱 바로 눈에 바로 거슬려 버려가지고 좀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이겹살. 현상은 다 달라요. 있는 그대로 다 달라요. 근데 하나하나가 그대로 완벽한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꿰뚫어 본다. 이걸 꿰뚫어 보는 걸 관이라 그래. 꿰뚫어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고, 그냥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하고. 관의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네모 큰 게 두 개 있죠. 부엉이 눈, 부엉이 깃털 났죠, 머리에. 거기 위에 두 개 초두변 있는 거, 이게 부엉이 깃털이 있고, 눈이 큰 게 두 개 있고, 그리고 밑에는 세조자거든 그게. 그러니까 공작할 때 그걸 모든 새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큰 눈이, 왕방울 눈이 있고 깃털 달린 새가 보는 것이, 옆에 볼견자를 써가지고 관세음보살 할 때 관. 이건 뭐예요? 어둠을 꿰뚫어서 본다. 올빼미는, 부엉이는 어둠을 꿰뚫어서. 어둠이 뭐예요? 현상.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 하여튼 두 가지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 부분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 이게 어둠인 거예요. 이게 어둠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빛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사실은 현상밖에 못 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올빼미가, 부엉이가 어둠에서 본다, 이 말은 현상을 꿰뚫어 가지고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빛이 아닌 거예요. 어떤 빛인가? 지금 정신의 빛, 깨어있는 정신의 빛.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빛에 가려가지고 진짜 이 빛을 못 본다. 이게 예쁜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새겨 들으면, 눈에 보이는 빛이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빛이 사피엔스라고 불러요. 사피엔스가 안다는 뜻이거든.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는 아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는이라는 것은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아는 것은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해서 아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빛처럼 거짓빛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 거짓빛이고, 진짜 빛은 통으로 보는 것, 전체를 보는 것, 부분을 보는 것은 거짓빛이다.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게 진짜 빛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짓빛에 가려가지고 진짜 빛을 놓치고 있다. 진짜 빛은 이 현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깨달음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네요. 깨달음은 두 번 깨닫는다. 첫 번째는 뭘 깨닫느냐, 여러분. 색의 입장에서 공은, 여러분 보세요. 색은 상대고 공은 절대예요. 맞아요? 다시 중요하니까. 색은 상대고 공은 절대예요. 그러면 색의 입장에서 공을 깨달으면 상대의 입장에서 절대를 깨닫죠. 맞아요? 상대 입장에서 절대를 깨닫죠. 그러면 이 절대가 절대입니까? 상대의 반대말로 절대가 절대냐고요. 지금 그냥 바로 나오죠. 상대 입장에서 절대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 현상만 보다가 본질을 발견하는 것은 상대에서 절대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나가 있어. 나가 있고 절대가 있어가지고 아직 절대가 아니야.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그래. 왜냐하면 상대에서 살아서.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 자꾸 시간이 쫓기네. 그냥 천천히 할게요. 진도는 뭐 나가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가장 중요한 우리 깨달음의 기준은 육조 해능 스님의 깨달음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방앗간에서 8개월간 방화를 이제 찌으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스님이 이제 오조 스님이 법을 물려줘야 될 때가 되어가지고 생략하면 신수라고 하는 제1좌 이미 기존에 7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1좌, 제일 상수좌, 상좌 그 스님이 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개송을 자기 공부를 한 게 뭐 마음은 보리수고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대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서 시시건불식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자 불사야지네 이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현상계 이야기죠. 현상계는 상대라서 오염되고 청정한 게 있어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청정하게 하자. 이게 지금 상대계 현상의 이야기잖아요. 현상에서의 공부는 이렇다고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처음에는 이런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인천교라고 해서 인천 안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육조 스님은 공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것이 현상밖에 못 보고 본질을 못 본 거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육조 스님의 답변은 뭐냐면 부지런히 틀고 닦자가 아니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육조 스님의 첫 번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은 전부 다 색에 대한 반대말로서의 공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현상에서 살다가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없다고 표현하는 공이라고. 본래 무일물 그렇게 털고 닦을 것이 없다. 본질에는 이렇게 깨달음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조 스님이 그걸 해놓고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조 스님이 방앗간에서 딱딱딱 3번 치니까 산병에 오라는 소리인 줄 알고 찾아가서 촛불을 이제 가려놓고 금강경을 따로 설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금강경을 설할 때 같은 대목 금강경 14분 억무소주 이생기심에서 다시 깨닫잖아요. 그리고 다시 깨닫고 하는 이제 스님 이제 그만 설법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자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알았다는 말을 표시하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 학이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어찌하 기대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하기자성 자성이 능생만법 만법을 능히 생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방향성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의 방향성. 자, 공부는 첫 번째 현상은 산은 산이다예요. 그리고 본질을 깨달으면 산은 산이 아니고 산은 공이에요.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근데 여기는 1단계. 한 번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다만 산이다. 그러니까 1단계는 산시 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현상. 본질로 넘어가면 산 불시 산.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뭐냐? 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에서 이 세계로 다시 나와야 돼. 이게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은 산은 산이다. 현상계에서 살다가 산이 산이 아니고 공인 도리를 이 본질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한번 공을 알아채면 공은 고요해서
집착하게 돼요. 집착해서 예를 들어서 도교 있잖아요. 신선교, 신선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15도 중에서 15도 중에서 8호도가 도교에 먼저 있었어요. 8호도까지는 도교랑 같아요. 우리 선이랑 도교가 8번까지는, 8번은 일원상이잖아요. 공이거든. 그러니까 이 공으로 가서 도교는, 신선은 공에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은 산에 가잖아요. 자꾸 청정함을 찾아서 자꾸 인간을 싫어하고 청정함 자연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사람 인변의 산이잖아요. 산에 사는 사람이 신선할 때 선자잖아요. 신선은 8번을 깨친 그 공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5도는 9번은 이제 반본환원이라고 해서 돌아 나온다. 돌아 나오면 수류화계, 물은 흐르고 꽃이 피는 자연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10번은 입전수수, 손을 걷어붙이고 시장통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뒹굴면서 도우면서 산다. 그러니까 이 9번, 10번이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8번까지 가는 게 1차라면 2차는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국사도 지금 2번 깨달았다. 육조스님도 공을 깨달았는데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끝이 아니고 한 물건도 없는데 이 능생만법, 이 만법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2번째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육조스님도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향상관이 있어요. 향상관. 위로 향하는 관문. 위로 향하는 관문은 첫 번째 현상에서 본질로 가는 것이 향상관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음에는 본질에서 현상으로 돌아 나오는 거. 근데 본질에서 현상으로 돌아 나오면 이미 그 현상은 다른 현상이에요. 모양은 같지만 법계. 몰랐을 때는 중생계고 돌아 나오면 불보살계예요. 같은 세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것은 향하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는 향상관을 투구하고 두 번째는 향하관을 다시 돌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향상관을 뚫으려고 하는데 머물러 있다. 그래서 뚫으면 얼른 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도 여러분 색과 공이 양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색과 공이 양쪽으로 나누어 있을 때는 그 공이 진짜 공이 아니에요. 절대계가 상대계의 상대로 있는 절대계는 진짜 절대계가 아니다. 그럼 진짜 절대계는 뭐냐? 상대계하고 절대계가 하나가 되어야, 그래서 지금 하나라는 말이 그렇게 둘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은, 불법은 분리다. 분리라 할 때는 현상을 없애고 본질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알아챈 다음에는 멀쩡하게 돌아 나와. 여기가 색즉시공, 공적시색의 중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리, 중도로 꼬린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정리하면 깨달음은 현상계에서 살다가 본질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는 본질과 현상이 하나인 세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국 뭐예요? 공을 깨달아도 아직 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더 깨닫는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따옴표. 공부의 처음과 끝은 뭐냐? 나라고 하는 분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나라는 것이 끈질기게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깨달아도 안 되는 게 아직도 이 나라는 분리감이 있어서 나 따로 진리 따로 이게 삐걱대는 현상이 깨달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무엇이 된다는 것보다도 분리감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분리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처음에 일심
이문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리감이 사라진다 이 말은 전체가 다 하나이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대로 지금 완벽한 세계, 손댈 것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가 된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가 된다는 말의 핵심은 분리감이 사라진다. 공부를 해보시면 끈질기게 분리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듣고 지금 본질은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있는, 지금 텅 빈 채로 깨어있는 공적 영지한 이거네요 하고 알아채는 사람들은 요즘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괴로워요. 그거 알았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지가 않아.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분리감이에요. 나 따로, 그러니까 이걸 알아채도 나 따로 본질 따로야. 그 부분이 이제 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사라져서 아예 그런 것이 없어지는.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의 핵심이 분리감이에요. 사피엔스란 말을 뭐 그냥 성경 구절을 따서 말한다면 선악과예요. 선악이라고 분별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다. 이게 호모 사피엔스의 원죄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별심. 분별심을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분리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 말을 듣고 지금 필기하잖아요. 그래서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고 이것이 하나가 되는 중도가, 그러니까 공부를 거꾸로 일심 이문을 거꾸로 말하면 현상에서 본질로 갔다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중도로 회통한다. 요게 지금 구조예요. 구조. 일심 이문 알아들었죠? 한 개의 마음인데 진여와 생멸이 있다. 공부는 현상에서 본질로 갔다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일심으로 꼬리난다. 요게 지금 지금 진리의 구조이면서 수행의 구조예요.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첫 번째는 본질을 알려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리감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리감의 극복에 오늘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갑자기 첫 시간인데 지금 여기 초보자도 많은데 고수들끼리만 하는 소리를 제가 지금 막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질을 한번 깨닫고, 두 번째는 본질을 깨달아서 본질이구나 하면 그것이 따로 놀아요. 공이 따로 논다고. 그래서 하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은 뭐냐면 반야를 버려야 한다. 열반을 버려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한다.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런 말 뜻이, 공이란 걸 체험을 하고 공을 붙잡고 있으면 그 공은 특별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제가 한번 이런 말을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나하고 부처님이 있으면 하나가 되려면 결국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공부에, 지금은 첫 번째 공부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버리고 부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이 부처님이 공이라고, 본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버리고 부처님한테 가는 거. 두 번째는 부처님을 버리고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왜냐? 여러분, 나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부처님 중에서 누구를 버릴 수 있어요? 부처님은 버릴 수 있죠. 이 기독교로 말하면 나하고 신하고 누구 버릴 수 있냐? 나를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처라고. 그러니까 부처를 잡으면 가짜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부처님한테 가야 되고, 불. 다음에는 그 부처도 놓고 나로 돌아오는데, 그 나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요.
돌아 나오는 나는 이미 개인은 없어요. 이미 한번 공을 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돌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세계. 부처도 없는,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 깨달음을 버려야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깨닫고 깨달음을 버리는 게 두 번째 깨달음.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이해라도 먼저 해야 돼. 시작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 시작해서 이 구조를 알고 하면 그러면 옆으로 딴 길로 안 가요. 자, 부처님께서 오한을 말씀하셨어요. 오한.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유관, 분간경에서 부처님께서 오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유관은 지금 이 현상을 보는 유관. 천하는 인도에서는 선정산매라고 하는 수행이 있어서 선정에 들어가면 천이라고 하는 개가 나와요. 선정의 세계. 천하는 천을 보는 눈. 천이란 건 뭐냐면 산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산매 상태로 들어가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무슨 무변처, 무변처, 비상기, 비상처 하는 그런 천의 세계가 나타난다. 산매 상태에서. 그 천을 보는 게 천안이에요. 그러니까 유관, 천안. 그 위가 해안. 해안은 지혜의 눈. 해안은 공을 보는 눈. 공. 그러니까 해안은 뭐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상에서 본질을 보는 눈이에요. 세계의 입장에서 아직도 세계의 입장에서 공을 보는 눈. 왜냐하면 공을 깨달아도 여전히 나라는 것이 있어서 그 나의 입장에서 본질이구나 하고 자꾸 본질을 챙기는 그게 해안이에요. 근데 한 단계 더 넘으면 법안. 법안은 법을 보는 눈. 해는 공을 보는 것이 해고 법은 법을 보는 눈. 법을 보는 눈은 뭐냐면 여러분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보다가 수행이 깊어져 가지고 이 분리감이라는 것이 떨어지면 분리감이 떨어지면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게 돼요. 이 전체 입장에서 개체를 보게 돼요. 이게 그렇게 보면 뭐가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개 본질이 다양한 현상으로 나와서 본질도 법이고 현상도 법이라서 통으로 그냥 전체가 하나인 이 법계가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법안을 뜬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현상에서 본질 보고 이게 해안, 본질에서 현상 보는 게 법안. 근데 그렇게 해도 아주 높지요. 근데 불안이 있어. 부처의 눈이 있어요. 부처의 눈은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분리감도 없어지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 본질이라는 것이 사라져서 그냥 통으로 이대로 그냥 하나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도가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색에서 공을 보는 거, 또 공에서 색을 보는 거. 다음에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의 완벽한 중도. 이게 불안, 오안. 정리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안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선정산매를 닦으면 어떤 고요한 세계를 보게 돼. 그게 천이에요. 뭐 부처님께서 앉아서 도솔천 가시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천안이 열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제 특히 인도에서 수행하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것도 다 인정해서 다 수용을 하니까 천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해안은 공을 보는 눈. 법안은 공에서 색을 보면 이 색이 다 법이에요. 공에서 색을 보면 이 세계가 그대로 법계예요. 그리고 이제는 공인이 색인이 하는 것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뚫려가지고 통달한 세계. 그게 불안. 그래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불안은 부처의 눈, 법안은 보살의 눈, 해안은 아라한의 눈, 그리고 그 밑에 천안은 수행 과정에 계시는 사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익히신 분들,
눈. 육아는 일반 본부의 눈. 그러니까 지금 두 번 깨달았다 이 말은 여기서 보조국사도 해안을 뜨고 법안을 떴다 그 말이에요. 불안을 말하지 않아요. 감히 말하지 않아요. 불안은 언제나 정진 중이에요. 모구자 이 마음을 계속 치는 입장, 이걸 견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표가 해안과 법안을 뜨는 것이 목표예요. 불안은 하여튼 부처님의 가피예요. 그거는. 자, 지금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여자성을 깨달았다. 이 말 이해되세요? 진여자성이 공이에요. 본질. 두 번째 보세요. 그 후 팔공산 거조사, 지금 거조사 있지요? 500난 있는 곳이죠. 거조사에 머물면서 정의 상수,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는다. 이건 뒤에 나오니까, 이걸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고 창안하였고, 지리산 상무주함에 언거하던 중, 대해보각선사 어록의, 자, 선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아니하고, 요처,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아니하며, 일용억년처에도 있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지 않고, 사랑분별처에도 있지 않다. 사랑분별하는 자에도 있지 않다는 대목에 이르러 홀련히 개회,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나가 있고 공이 있었는데 분리감이 사라졌다. 분리감이 사라졌다. 참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텐데 그죠? 개회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분리감이 사라졌다. 이로 말미암아 지혜의 이것이 정고되고 더욱 대중의 숭앙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말을 딱 부러지게 말을 할 건 해야 되니까 요 대목만 있지 않아요. 대해보각 서술에 이 보면 대해어록에 보면 지금 요 문구 있죠. 선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고 어디도 있지 않고 어디도 있지 않다라고 하죠.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여기는 지금 인용을 안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러나 선은 정처, 요처, 일용, 억년처, 사랑분별처를 떠나 있지도 않다. 떠나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고요한 곳에도 없고 시끄러운 곳에도 없지만 그러나 고요하거나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있지도 않다.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보세요. 본질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현상을 떠나서 따로 본질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본질을 깨달으면 현상을 부정하고 본질로 가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오염을 그렇게 싫어해요. 처음 깨달은 사람들은 청정이, 그러니까 이 본질이 청정하기 때문에 본질로만 가면 싹 고요해지니까 그걸 끝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변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당신이 깨달으시고 진리는 시장 안에도 있지 않지만 고행처에도 있지 않다. 중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도 있지 않고 그렇다고 그 반대인 저기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가? 이것들을 떠나 있지 않다. 시장에도 여러분 현상은 시작이지만 본질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고행처도 현상은 고행처지만 거기도 본질은 있지요. 어디를 가나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저리 갈 필요가 없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하시려면 중도, 지금 중도예요.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도란 말은 지금 보세요. 본질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본질을 깨달으려면 이쪽에 집착해도 안 되고 저쪽에 집착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양쪽에 다 집착하지 않는 거에 집착해서도 또 안 돼.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조사들이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알려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중도란 말을 이해를 하는데, 알고 싶으세요? 네. 성철 스님, 이번에 돌아가신 고우 스님, 그분들께서 입만 열면, 지금 해인사 방장 스님, 하여튼 이런 분들이 다 같은 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스님 101법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우 스님 모든 법문,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입만 열면 딱 하시는 말이 중도라 말을 하고 그 뒤에 쌍차, 쌍조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 말이 핵심이에요. 이 두 번째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상자, 상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선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다. 이게 쌍으로 차는 막을 찾자. 차일, 태양을 막는다. 차양, 햇빛을 막는다. 찾자, 막을 찾자. 그러니까 쌍으로 막는다. 이 말은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맞고 저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맞고, 세간에 치우치는 것도 막지만 출세간에 치우치는 것도 막는다. 쌍으로 막는다. 왜냐? 세간이건 출세간이건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현상은 상대세계예요. 맞아요? 현상은 상대세계. 그래서 이쪽이나 저쪽으로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 쌍으로 막는다. 나쁜 것도 막지만 좋은 것도 막는다. 쌍차. 그러면 뭐냐? 이쪽 저쪽에다가 다 어디도 집착하지 않으면 저절로 밝아져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본질 속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쌍차를 하면 본질을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쪽에도 집착하지 않고 저쪽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냥 이대로 완성된 세계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밝아져요. 쌍차를 하면 해안이 열려요. 쌍차를 하면 해안이 열린다. 공을 보게 된다. 본질을, 그러니까 현상은 항상 상대라서 어디라도 현상에만 집착하지 않으면 저절로 본질은 드러난다. 그런데 요거 맞아 하고, 본질이 드러나면, 여러분, 본질이 드러나면 싱겁게도 시장통에도 본질이 있고 고요한 곳에도 본질이 있어서 시장통도 오케이. 지금 따라옵니까? 본질에도, 고요한 곳에도 오케이. 이런 보세요. 신선이 사는 곳에도 본질은 그대로죠. 시장통에도 본질은 그대로죠. 본질을 몰랐을 때는 시장통을 버리고 산속으로 가려고 하지만 어느 쪽도 가지 않으면 통으로 다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깨닫고 나면 시장통에도 이 자리고, 여러분, 이 자리 지금 어디를 가도, 이거 깨달은 사람한테는 어디를 가도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그게 나타난 거야. 이 자리는 안 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스님 계시는 곳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할 때 대답 잘해야 돼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할 때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서울서 왔습니다 이럴 거고, 본질 아는 사람한테는 하여튼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겠죠. 큰 스님들이 우리 시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현상만 아냐 본질도 아냐 하고 시험하는 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와요? 모든 것이 여기서 오죠. 이해됐어요? 현상만 알면 서울서 왔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알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도 여기고 지금도 여기고 미래제가 다 하도록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부모 미생전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만 요거 맞아 하고, 그래서 지금 쌍차는 양쪽으로 맞고
쌍조는 양쪽으로 긍정. 쌍차를 하면 본질이 드러나고, 본질에서 머물지 않고, 그때 되는 본질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도 본질이 없는 곳이 없다.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도 된다. 가서 뭐 하냐? 아픈 사람 도와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쌍차 한 다음에는 쌍조를 하게 된다. 지금 이해됐어요? 쌍차, 쌍조. 이게 중도다. 그러면 쌍차하면 향상관을 뚫고, 쌍조할 때는 향하관을 뚫는다. 이 말도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 쌍차, 쌍조가 일상에서 매사에 일어나요. 어딘가 집착이 생기면 바로 살, 양쪽으로 막는다는 차란 말 대신에 살, 죽인다. 어디에도 내가 집착이 일어나면 살, 죽이면, 그러면 정신 차려지지요. 정신 차려지면 그것도 본질이 드러난 거라서 나름대로 아이고 보살님, 좋은 것도 보살이고 나쁜 것도 역행보살로 다 보살로 보인다. 이게 쌍조, 대긍정. 돌아 나오면 대긍정. 여기서 한번 벗어날 때는 대부정. 이것도 맞고 여기에 대한 집착도 맞고 저기에 대한 집착. 근데 항상 양쪽으로 막아야 돼요. 왜 양쪽으로 막는가? 보통 사람은 현실이 싫다고 이상을 쫓아요. 그러니까 현실도 막지만 이상도 같이 막아서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게 한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 이제. 가만 앉아 있으면 정신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면 따로 집착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이 하나가 저절로 터득이 된다는 거죠. 터득이 되면, 이 자리가 터득이 되면 다음부터는 뭘 해도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모든 파도는 바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일어난 것이라서 모양은 달라도 쌍조, 대긍정. 나름대로 다 모양을 가지.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로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게 우리 동양의 미잖아요. 우리는 억지로 조작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뜨려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내가 느낄 줄 아는 거, 이 중요하잖아요. 이 모양,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을 내가 파악할 줄 아는 내 눈, 나의 신미안이 떠진다 이거예요. 질문하세요, 선생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까?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초보자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공부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항상 마지막엔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 말에 속으면 또 여기다 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쌍차, 이해하시겠죠? 집착을 안 하면 모든 것이 번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신만 차리면 모든 것이 놓칠 게 없다. 다 배울 게 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쌍차, 쌍조가 여러분 빨라지면 차는 막다. 조는 비추다. 차조 동시. 빨라지면 살은 욕망을, 집착을 죽이고, 활은 뭐예요? 욕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긍정되는 세계. 살활 동시. 이것도 이해됐어요? 조사들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살활 동시, 또 살활 자제. 어딘가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알아차려서 내려놓으면 집착이 아니라 전체 입장에서 할 일 하는 거, 전체 입장에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저절로 할 일을 하는 거. 살활 동시. 살활 동시는 좋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마지막에는 본질과 현상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현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본질을 말해놓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에는 본질에 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쩌란 말이냐죠.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제 말에 집착하는 것도 굉장한 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억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어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억무소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집착하지 말고 이 생기심, 평상심대로 이렇게 하라. 이 생기심은 지혜죠, 사실. 그래서 마지막은 제 말에도 속지 마세요. 그래도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낼게요. 예,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예. 지금 질문이 뭐냐면, 지금 저 밴드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청중에 질문이 안 들려서 제가 잠깐 청중에 질문을 말씀드리면, 그 서양에서 역동적인 사회를 살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회 변혁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중도라고 하는 가치에 어른들이, 특히 어른들이 중도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이 그 중도를 가지고 서양적인 뭔가를 막 힘차게 개혁해내는 그 힘하고 부닥치더라. 그게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되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궁금하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너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중요하지요? 자, 하여튼 이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선생님 질문이 너무나 반가운 게 그 중도를 이번 생에 해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이렇게 이 문제를 지금 깊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번 수업에서 중도와 사회 변혁이 중도냐 아니냐, 중도하고 충돌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모순을 푸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 사회 변혁은 저는 모순됐다고 봐요. 사회 변혁 자체가. 왜냐하면 사회 변혁의 가장 기본형은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의 기본 가치는 자유, 평등, 박애예요.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유를 추구해요. 근데 평등도 추구해요. 그러면 자유롭자고 하면서 평등하기도 같이 하자고 하면, 여러분, 자유는 자본주의고요. 평등은 공산주의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좌파 우파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지금 질문하신 문제가.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박애라는 걸 넣어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정반합적인 구조예요. 서양 철학은 정반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해되죠? 둘 다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가치인데 자유면서도 평등하자는 것은 모순된다는 이 사실. 근데 중도는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중도가 아니면 모순이에요. 지금 제 말은 현상계에서는 모순이에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하자.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박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걸 중화시켜서 해보자. 이게 지금 프랑스인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모든 프랑스 지성들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시리아 난민 자유를 하면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평등을 하면 받아야 되는데 자유에는 또 이게 나의 자유를 해치니까 못 받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푸는가? 중도로 풀어야 돼요. 중도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중도는 이겹살이에요. 이게 일겹살이면, 평면적이면 자유와 평등은 충돌해요. 그렇죠? 근데 현상에서는 이겹살이면, 현상은 모든 것이 불완전한 채로 자유예요. 현상에서는 본래 불완전해. 그러니까 생긴 대로 자유, 차별세계예요. 근데 그 모든 다른 것이 본질에는 같아요. 다시 크루아상 가게는 파리바게트는 크루아상이 있고 곰보빵이 있고 단팥빵이 있고 뭐 온갖 빵이 다
자유. 근데 밀가루로서는 평등. 건빵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개가 그렇게 보는 이겹살을 가지면 이런 문제가 풀어져서 문제는 뭐냐면 사회 변혁을 진짜 힘차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 세계를 보는 안목이 생기면 사회 변혁이 정말로 확신이 생겨서 엄청난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 모순을 어떻게 풀 건데? 지금 우리나라 당장 내년 선거에서 좌파 우파가 지금 막 진짜 브루스죠. 진짜 난리 브루스죠. 앞으로 우리가 지겹도록 매일 그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되나요? 그 차원에서는 안 돼요. 다 욕심으로 눈이 멀은 현상계니까. 본질계에서 본다면 그놈이 그놈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 이건 그냥 중도도 아니에요. 안철수도 아니에요. 그런 중도는 평면에서의 중도가 아니에요. 좌파도 생명이고요. 우파도 생명이에요. 그 생명 입장에서 본다면 다 순리대로 지혜롭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이 혁명 이념은 훌륭한데 프랑스인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고민이에요. 체계를 지금 중국처럼 공산주의로서 자본주의도 소화시키는 공산주의를 하겠다 하고 지금 미국은 노하고 지금 붙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핵심도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냥 제일 핫 이슈예요. 어떻게 푸느냐? 그 사람들이 평면적인 이런 안목 가지고는 영원히 투쟁의 반복만 된다. 어떻게 푸느냐? 결국에는 우리 눈이 떠져서 중도 입장에서 보면 지혜가 나와요. 문제는. 그리고 그 지혜는 엄청난 사회 변혁의 동력을,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지금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안 나왔으면 이렇게 계명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명한 것은 한 명이 이 중도에 눈을 떠가지고 이 바른 이치를 가르쳐줘서 아까 말씀드린 사피엔스의 암흑을 뚫고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스피리투스로 더 이게 폭이 넓어져서 조화로운 인간의 본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 욕망의 세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 변혁은, 진짜 사회 변혁의 힘은 그런 사피엔스가 말하는 이념, 여러분 사피엔스 이념은 생각이잖아요. 관념이잖아요. 관념의 노예 때문에 이시조선 500년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 관념의 벽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율법의 이름으로 여성 교육을 못하게 막잖아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놈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의 이름으로 해요? 그 무지막지함을 이슬람 율법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관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념을 깨는 거, 이게 지혜고, 지혜는 입체적으로 보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상도 집착하지 않지만 본질도 집착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그게 살활자재의 지혜가 이 중도의 깨달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제 정리를 하면, 죄송하지만 중도를 못 깨달은 상태에서는 중도조차도 현상에 가져와서 내 입장에서 중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도 어려워요. 기존의 관념에서 중도를 소화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진짜 중도에 눈을 뜨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혁명하는 거예요. 사회 변혁의 힘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 여성 개발원에서는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 불교 여성을 개발하려면 중도에 눈을 떠서 전체가 하나인 평등의 입장에서 개체의 자유를 주는, 그게 모순이 안 되는, 또 내 자신이 모순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의 끝에는 뭐냐면, 여러분 탈레반이 밉죠. 탈레반이 뭐예요? 관념의 이름으로 현실을 짓밟는 거예요. 맞죠? 자, 내 안에 탈레반 없나요? 불교 여성 개발원은 내 안에 탈레반하고 싸우셔야 돼요. 무명을 밝혀야 돼요. 그 무명을 밝히는 것이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되면 불교여성 개발을 해서 개인이 이게 되면 그 힘이 엄청나게 폭발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리고 이것이 불교를 바꾸고 여성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어디서? 중도의 본뜻을 한번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